동남아시아의 공군력 판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RMAF는 노후화된 전투기 함대의 교체와 남중국해의 안보 위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충성! 글로벌 국방 이슈의 뻥수입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FA-50M 2단계 확장 계획은 단순한 기체 증표는 넘어 말레이시아의 장기군 현대화 로드맵인 CAP-55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그동안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던 쿠웨이트산 중고 호넷 도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한국산 FA-50M은 말레이시아 영공 방위에 공백을 메우는 카드에서 주력 전력의 핵심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국방 매체인 디펜스 세큐리티 에이시아 1월 24일자 기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말레이시아 FA-50M 2단계 확장 신호, 공군 경공격기 기체를 36대로 2배 증편 준비. 국방부 장관의 의외의 답변, 말레이시아 장기 로드맵 CAP-55와의 MRCA 도입을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서 플리데시의 2단계 사업 강조라는 1월 24일자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으로 표기하고 저의 사설이나 기타 설명은 하얀색으로 표기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가 FA-50M 경공격기를 왕립 말레이시아 공군의 단기 및 중기 전력 구조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전투 항공 전력의 단계적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투기 입문 훈련기, 경공격기, 플리데시의 2단계 프로그램을 통한 추가 기체 조달에 명확한 전략적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강조는 2023년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간에 체결된 기념비적인 조달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약 40억 링기 규모의 FA-50 경공격기 18대 도입을 확정했으며 이는 지난 10년 동안 쿠알라룸푸르가 단행한 전술항공 투자 중 가장 중대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현재 인도 일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은 올해 말까지 첫 번째 트렌치인 6대의 FA-50M을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10월에 4대, 12월에 2대가 인도될 예정이며 나머지 12대는 작전 서비스에 안정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될 계획입니다. 지난 1월 22일 바투파핫 국회의원 오나부 바카레의 질문에 대한 의회 구두 답변에서 모하메드 칼레드 노르딘 국방부 장관은 플리데시의 2단계 조달을 말레이시아의 중장기적 작전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의 일부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현재 접근 방식이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 RMK-13화에서 다목적 전투기 MRCA 도입 계획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전력 대비 태세와 조종사 훈련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플리데시의 편대 확장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려 중인 접근 방식은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 RMK-13화에서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 MRCA 도입 계획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플리데시의 2단계 조달에 무게를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장관의 답변은 국방계 내에서 말레이시아가 FA-50 2단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사실상의 확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말레이시아 공군과 카이 사이에 2단계 도입을 위한 초기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2단계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국방부는 18대의 FA-50M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며 이로써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하는 한국산 경공격기는 총 36대로 늘어나게 됩니다.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의 전투기 현대화는 재정적 현실과 산업적 제약을 고려하면서 노후 기체를 교체하기 위한 장기 전략, 프레임워크인 능력개발 계획 2055, CAP-55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공군은 기존 플랫폼이 수명 주기에 도달함에 따라 전환기간 동안 공중방어 태세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대응 경로를 식별했습니다. 모하메드 칼레드 장관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 해결책으로 쿠웨이트의 중고 FA-18CD 호넷 도입을 검토했으나 해당 계획은 말레이시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인도 일정 및 기술적 준비 문제로 인해 현재 불확실해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는 국가 영공 방어 능력이 경쟁적인 지역 환경에서 신뢰성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FA-50M의 가속화된 도입과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한 장기 로드맵 개발 등 대안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말레이시아가 주문한 FA-50M 변형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FA-50 계열 중 가장 진보된 사양입니다. 이는 한국 공군이나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사양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폴란드의 FA-50 PL만이 말레이시아의 FA-50M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데 이는 두 나라 공군 모두 FA-50 플랫폼을 단순한 훈련기 기반 공격기가 아닌 진정한 경량 다목적 전투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말레이시아 FA-50M의 가장 중요한 차별점 중 하나는 미국 국방기업 RTX가 개발한 팬텀 스트라이크 능동 전자주사식 미상배열 에이사 레이더가 통합된다는 점입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에이사 레이더는 저전력 경량화 설계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성능이나 페이로드 저하 없이 경공격기에 통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공격기, 고정익기, 무인 항공 시스템 등 다양한 플랫폼에 호환되도록 설계된 이 레이더는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높여주는 장거리 탐지 및 추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팬텀 스트라이크의 핵심 기술은 질화갈륨 전력 생성, 디지털 빔포밍 및 스티어링, 디지털 수신기 발신기 아키텍처, 레이시온의 독점적인 첩 프로세싱 엔진이 결합되어 고정밀 표적, 칩배과 신속한 다중 표적 교전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RTX는 팬텀 스트라이크를 기존 레이더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5세대급 센서 성능을 제공하는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센서 외에도 FA-50M 편대는 다양한 정밀유도 무기와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공군의 정밀 타격, 근접 항공 지원 및 제한적 공중우세 임무 수행 능력을 크게 확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타격 능력의 핵심 구성 요소는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통합입니다. 약 200kg 무게의 이 시스템은 공대지 임무 전반에 걸쳐 강화된 목표물 감지, 식별 및 지속적인 감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나이퍼 포드는 F-15E, F-16, B-1B, HNC, FA-18 등 여러 주요 전투 플랫폼에서 운용되며 그 성숙도와 신뢰성을 입증해왔습니다. 플러그앤플레이 아키텍처 덕분에 대규모 소프트웨어 재설정 없이 다양한 기종에 신속하게 통합될 수 있어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고 군 전체의 상호 운용성을 단순화합니다. 이 포드는 고해상도 열상 플리어, HD TV 이미지, 레이저 지시 및 추적, 레이저 마킹, 비디오 데이터 링크 등 다양한 하위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실시간 이미지는 콕핏 디스플레이로 직접 스트리밍되어 조종사가 정밀하고 자신감 있게 표적을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한 스나이퍼 포드는 현대적인 정밀유도 무기인 J 시리즈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어 FA-50M이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고정 및 이동 표적을 모두 타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운용 통합 측면에서 스나이퍼 포드의 선택은 동일한 포드를 장착한 기존 FA-18D 호넷과의 공통성을 강화하여 훈련, 물류 지원 및 임무계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말레이시아의 당초 쿠웨이트 중고 호넷 도입 관심은 기체의 잔여 수명과 기존 공군 인프라와의 높은 호환성 덕분에 드문 전략적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쿠웨이트 자체가 슈퍼호넷으로의 전환에 심각한 지연을 겪으면서 해당 기회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 다톡세리 무하마드 노라즐란 아리스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신규 슈퍼 호넷을 인도받은 후 12개월에서 18개월이 지나야 기존 호넷 매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 일정마저 불확실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쿠웨이트는 슈퍼 호넷의 확정된 인도 일정을 받지 못해 중고 호넷의 이관 여부는 전략적 미공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기지 인프라 업그레이드, 새로운 물류 생태계 구축, 조종사 및 정비사 교육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이집할 때의 쿠웨이트 슈퍼 호넷은 이미 모두 제작되었으나 쿠웨이트의 작전 준비 부족으로 인해 미 해군이 임시 보관 중인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체들은 동결 자산이 되어 쿠웨이트의 세대 교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이 상황은 쿠웨이트의 전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중고 기체 확보를 위한 법적, 작전적 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원산지인 미국의 규제 제약이 복잡성을 더합니다. 미국 대사관은 기체가 물리적으로 이전되더라도 항전 장비, 통신 시스템, 미션 소프트웨어 및 암호화 장비가 규정된 표준을 충족하도록 개조되지 않으면 작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개조 작업은 기술적으로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초기 작전 능력을 갖추기까지 약 15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이러한 지연은 전력 공백을 위한 신속한 해결책으로서 중고 전투기가 가졌던 가치를 크게 훼손합니다. 개조, 재인증, 조종사 교육 및 장기 물류 지원에 따른 숨겨진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사업비는 초기 추정치를 훨씬 상회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10년 내 퇴역할 플랫폼에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한 전략적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주력 전투기들이 수명 종료 시점에 다다름에 따라 압축된 일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CAP-55에 따르면 FA-18D는 2035년경, 수호이 30 MKM은 2040년경 퇴역할 예정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이 플랫폼들은 말레이시아의 공중우세와 해상 타격 능력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교체되지 않으면 지역 안보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시점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영공 침범, 해색지대 활동, 그리고 외국 항공 전력의 정교화 등 비전통적 위협은 말레이시아 공군의 신속한 대응 능력과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말레이시아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여러 국가의 5세대 MRCA 옵션을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의회에서 MRCA 평가 프로세스가 장기화될 것이며 최종 결정은 2034년 이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높은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5세대 전투기를 위한 교리, 인프라,
훈련 및 지원 생태계에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세대 MRCA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무인 시스템과 다영역 자선을 통합하는 네트워크 중심전의 핵심 노드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맥락에서 FA-50M은 특히 2단계 확장을 통해 말레이시아가 차세대 항공전력으로 전환하는 긴 기간 동안 전투 준비, 폐쇄와 조종사 숙련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감당 가능하면서도 매우 유능한 전략적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디펜스 세큐리티 에이지아 2026년 2월 14일자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전로적으로 말레이시아의 FA-50M 36대 체제 구축은 한국 방산기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최첨단 A사 레이더와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갖춘 FA-50M은 5세대 다목적 전투기가 도입돼 2030년대 후반까지 말레이시아 공군의 핵심적인 전력 승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기체 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간의 국방 협력이 정비훈련 운용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K방산이 동남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재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뻥수였습니다. 충성!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